서울에서 꽤 먼 길. 여길 이렇게 자주 오게 될 줄 몰랐다죠. 금요일 퇴근 후 찾아오는 고향의 엄마 집. 늘 여행하는 기분으로 다닌답니다. 어머니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빼고 매주 오는 것 같아요. 서울과 여수를 오가며 매주 주말을 고향에서 보낸 지 벌써 6년. 저 멀리 고향 마을이 가까워오면 마음은 이미 엄마 집 처마 아래. 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농사 짓고 있는 것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좀 궁금하죠. 어휴, 지금 추운데 잘 있다. 들어가세요. 매번 볼 때마다 반가워요. 예. 자주 본 게 더 반갑죠. 바다 건너 반가운 봄 내음 맡으러 엄마 집으로 가보실래요? (1984년) 도울산대교가 생기면서 묻과 연결된 여수 도울산도. 이곳 주민들은 바다와 밭을 미천 삼아 녹록지 않은 생을 일궈왔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따뜻한 기후 덕에 배 골치 않고 살았다는 춘화 씨. 어머니 뒤에 타서 같이 오니까 좋지 어머니? 좋아. 나도 좋긴 하네. 집에 오자마자 순식 씨가 들른 곳은 좋다. 가시 괜찮은데? 어머니의 야외 곳간 잘 자란 갓이 어느덧 봄을 알린답니다. 가끔씩은 이게 겨울인가 싶기도 하죠. 한겨울에도 이게 파릇파릇한 갓을 보고 하면은 이게 벌써 봄이 온 것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갓은 이곳 도울산읍의 대표 작물. 덕분에 순식 씨도 어머니의 갓 농사를 돕기 위해 매주 고향에 내려오게 됐다죠. 농사는 지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어머니가 되게 불안해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해부터 매주 이제 내려오게 됐죠. 춘화 씨에게 요 갓은 아들만큼이나 든든하고 흐뭇한 것. 톡 쏘는 맛이고 알싸한 맛이 있으니까 좋지. 허투루 키우지 않았답니다. 원래 농작물은 쥐내 발사옥 소리를 듣고 농작물이 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갈아만 놓고 그냥 방치해 놔두면 농사 안 돼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지런한 어머니 품에서 무언들 잘 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자식부터 먹이던 어머니의 그 살뜰함 덕분에 오늘은 소들도 호사를 누릴 참. 누렁아. 겨울에도 파릇한 수온이 움트고 먹을 건 변변치 않아도 배고플 일 없는 곳이 고향이랍니다. 겨울에는 특히 이렇게 싱싱한 게 없으니까 마른 것만 먹다가 갓을 주면 잘 먹죠. 근데 마음이 좀 편하고 또 나이 들어서도 좀 마음의 안식처를 느낄 수 있는 데죠. 평일엔 어머니 홀로 지내는 집. 그래도 춘화 씨의 처마 밑은 늘 북적북적하답니다. 밭에서 수확해온 갓을 시래기처럼 말려 자식들에게 보낸다네요. 10일 정도 얼었다 녹았다 말리면은 알싸하고 맛있는 갓시래기 갓청이 되거든요. 한여름에 이거를 보관했다가 된장국 끓여 먹으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마당 한편 절구를 살피는 아들. 얼마 전 내린 눈이 녹아 두꺼운 얼음장이 생긴 건데요. 어머니의 손때 묻은 절구는 아직도 짱짱. 언제 만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절구니까요. 결국 뜨거운 물로 얼음을 녹여냅니다. 이 절구로 뭘 하시려나 했는데 삶은 갓을 찢는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여기 콩도 갈고 녹두도 갈는 게 생각이 나네.
생각이 나나? 생각이 나지. 여기서 보쌈 문태하고 밥하고 보리쌀 문태하고 밥하고 보리쌀. 예. 그거 넣어 거기다 오늘은 알싸한 갓을 넣어 인절미를 만들어 볼 요량.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집안에 제사도 많던 그 시절엔 절구 쓸 일이 참 많았답니다. 종부였던 춘화 씨의 손도 마를 날이 없었다네요. 어머니 손끝에 생긴 옹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고소한 콩고물만 눈에 밟힌 철없던 시절, 그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어머니 옛날에 애할머니 생각나네. 애할머니랑 같이 이제 제사 때마다 이제 다 이제 떡을 직접 다 만들었다고. 또 떡을 만들고 음식을 하면 동네에 다 나눠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기 전에 동생이랑 온 동네 다 집집마다 이거 나눠주러 다녔죠. 어머니의 갓 인절미, 먹어봐. 맛이 어떨까요? 가시 씹히거든요, 가시. 그러니까 그 찹쌀의 쫀득쫀득함하고 가시 들어가서 약간 그 야채 맛이 나죠, 야채 맛이. 이 맛 보고 싶어 부지런히 고향집을 찾는 거겠죠. 불러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세요. 갓김치는 또 어떻고요? 자식들 입맛 없을까 때마다 담가 서울로 올려보낸답니다. 어머니. 그 마음 이젠 다 알지만 어릴 땐 어머니가 야속할 때도 있었다죠. 네, 어머니가 저희들 위해서 오직 일만 했죠, 일만. 소풍을 가거나 운동회 하면은 친구들 엄마가 다 도시락 들고 싸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못 왔죠. 일하느라고. 저기 어머니가 오늘은 혹시 올려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운동회 할 때. 앞만 보고 살았지요. 일만 하고 옆도 못 쳐다보고 앞만 보고 살았지. 남들 시선보다 자식들 굶는 게 더 무섭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미안함에 아들만 오면 반찬 하나라도 더 만들게 된답니다. 반찬이 엄청 많네. 갓으로 한 게 갓골김치에다가 갓나물에다가 갓김치. 사실 살면서 나를 위한 밥상은 제대로 차려본 적이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나 혼자 먹을 땐 반찬도 안 하고 먹는지 이제 지가 오면은 먹이려고 반찬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좋죠.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밥 먹으러 오는 거죠, 밥 먹으러. 어머니가 먹이고 키운 건 자식들만은 아니라죠. 한겨울에도 시린 손 불어가면서 농사 일을 해왔으니까요. 비닐하우스도 제법 많답니다. 이번 겨울엔 날이 추워 걱정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갓도 잘 자랐네요. 여기 다 갓이 엄청 많이 났어. 노지보다 비교적 날씨 영향을 덜 받는 덕에 더 빨리 자라고 크기도 꽤 큰데요. 이렇게 큰 건 없어요. 없어. 갓 농사가 잘 된 건 춘화 씨의 억척스러움도 한몫했습니다. 네, 가시리 커요. 요때 이렇게 큰 것 없어요. 다 돌아봐도 도산천지 다 돌아봐도 이렇게 큰 것 없어요. 너 하나도 안 듣고 우리가 다 했어요. 하우스 부셔야지 돈도 조금 나올게 뭐 돈 여유가 없으니까 하우스 뭐 자재 살 돈도 없으니까 둘이서 다 달려가지고 그래갖고 해놓기로 동네 사람들이 우리로 인간 포크레인이라 그래요. 남편이 먼저 떠나고 농사도 다 그만두고 싶던 때가 있었답니다. 다 돌아가시고 그냥 하우스 다 뜯어붙지요. 다 농사 안 질라고 이제 비료 사는 거랑 퇴비 사는 거랑 다 대팔아 버리고 이제 안 질라고 이제 농사 안 질라고 또 아들이 내려다니면 진다고 저리 다 함께 나가 더 힘들어요. 아버지가 40여 년 동안 해왔던 비닐하우스를 다 뜯으려고 하니까 마음 한켠에서는 좀 많이 좀 아쉬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농사를 어머니랑 같이 시작하게 된 거죠. 홀로 있는 어머니가 걱정됐던 아들, 결국 귀농을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어머니에게 차근차근 간 농사를 배우고 있는 요즘 아직은 초보라 어머니의 손을 빌려야 할 때가 많답니다. 다 씨앗 가져왔어? 가져왔어. 비료 이제 섞어야지. 갈았네. 다 갈아놨지. 그래. 이 가시가 이리 생겼어. 아이, 수확이 끝난 밭에 또 파종을 해야 하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섞어? 왜 이렇게 섞어? 골고루 나게 하려고? 골고루 나오게. 모니가 요령이 있네. 나가 면허증 없는 박사다, 박사. 농사 짓는 박사예요. 수십 년 쌓아온 농사 박사의 노하우. 한순간에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죠. 그러니 어머니를 귀찮게 할 수밖에요. 비싼 기계를 사놓고 안 쓰고 지금 계속 나갔지. 어떨 땐 기계보다 어머니 손이 더 정확하답니다. 요 녀석들도 농사 고수를 알아보는 모양. 원래는 기계로 하는데 많이 파종이 되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뭐 너무 적게 되고. 근데 이게 매주 이게 해야 되니까 이게 한번 작기를 놓치면은 힘들어서 어머니가 정확한 어머니 손을 빌려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골고루 흩치는 거지. 느낌으로.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지 내가 그렇게 그래야 될 건데 같이 오래. 그렇지 않냐. 나이가 들어간 게 이제. 든든한 나의 울타리 서로가 있어 참 고맙답니다. 파종을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마을 선착장으로 나온 순식 씨. 농사 일만 하는 건 아니랍니다. 나란히 외삼촌 배에 올랐는데요. 배 타고 어딜 가시려나요? 외삼촌 가두리 양식장 가죠. 가끔씩 이제 저희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 지인들이 오면 가두리 양식장에 가서 낚시하죠. 양식장에서 낚시를 한다고요? 순식 씨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랍니다. 농사일에 지칠 때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최고의 낚시터이자 순식 씨의 놀이터가 바로 이곳이라는데요. 참돔을 키우는 외삼촌의 가두리 양식장. 사료를 주고 키우다 보니 양식장 주위로 자연산 물고기들이 스스로 찾아온답니다. 야, 삼촌이. 그러니 이만한 낚시터가 또 있을까요? 참돔 양식장에 왔다가 자연산 참돔을 낚는 행운을 맛볼 때도 많답니다. 참돔. 그럼 이제 손맛 한번 볼까요? 낚시는 여기 요 가들이 요 밖에서 하는 거죠. 요 가들이 밖에서. 요 가들이 밖에서 낚시를 하면 다른 데보다 낚시가 더 잘 돼요. 어머니까지 모시고 나왔으니 실력 좀 발휘해 볼 거라는데요. 저는 가끔씩 와서 하기는 하거든요. 해 뜨면 회사에 나가고 별 보며 집에 돌아오는 도시의 삶. 그에 비하면 여기서 누리는 행복이 더 크더랍니다. 신단노름이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와. 왜 우럭이에요? 예, 우럭이에요, 우럭. 오, 야, 누가 보면 거짓말 같아요. 양식장에서 낚시해서 이렇게 잡는다는 게. 네. 자연산이죠. 이 자연산이에요. 고기 많이 잡았냐? 조금 들었지? 네. 가능하면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순식 씨의 바람.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를 일이니까요. 부지런히 귀찮게 하고 맛있는 건 또 같이 나누면서 곁에 꼭 붙어 있고 싶답니다. 맛이 이게 청맛이 있고 지금처럼 말이죠. 나 먹어봐 맛있겠다. 아들이 잡은 우럭회를 어머니가 키운 갓에 싸 먹는 맛 궁금한데요. 아삭아삭하고 갓 향이 알싸한 향이 나요. 요즘 이 맛에 산답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여기선 마음 편한 날들이 더 많더라네요. 하지만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 또 올게. 그래. 잘 됐어.
알았어. 그래 조심히 가. 알았어. 몸 조심 잘 있어. 그래. 예. 야, 조심히 가. 다음 주에 봐. 응, 조심히 가거라. 응. 어머니는 압니다. 몇 번이고 돌아보는 아들의 마음을. 이제 어머니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좀 안타깝긴 하죠. 어머니랑 같이 웃으면서 즐기면서 농사를 지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그 환한 봄날이 온 힘을 다해 오고 있을 테지요. 냄새 좋네 진짜. 맛있겠다.